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올인원 2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좀 더 부자 되는 방법, 부동산 재테크 방법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같이 알아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19강 열어보겠는데요.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조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오늘도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19강 조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정리후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그랬죠.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은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미 원장은 예전이니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부자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때 결론은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500만 원으로 가지고 예전에 시작했다면 지금의 돈의 가치는 상승했기 때문에 50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1, 2천만 원 가지고도 가끔은 제가 투자할 때가 있고 그 투자한 돈으로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단기 차익은 가능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기 차익이 가능하다면 과연 부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단기 차익이 정말 가능할까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벌어놓은 돈으로 계속 까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저의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부자들이 지금 또 자산을 늘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까먹고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여전히나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할 게 있는지를 살피곤 한답니다. 그만큼 아직도 단기 차익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앞으로 지금 5월 9일 날 대선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지금 부동산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규제 강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반 서민도 꿈을 갖는다. 이런 말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여전히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지만 규제가 따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보유세를 올리고 또 전월세 가격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지만 여전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멈출 거다. 더 이상 집은 안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가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지금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있어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은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2년 연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꼽아드린다면 지방이 아니라 지방은 일본도 25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상승할까요? 바로 옆인 나라가 상승하는 지역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도쿄라든가 나고야라든가 오사카 3대 도시가 가격 상승을 2년간 하고 있는데 3.3%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4대 우리가 볼 수 있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도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후쿠오카라든가 아니면 삿포로라든가 뭐 이런 쪽 히로시마라든가 이런 지역도 지금 상승을 하는데 일본이 지금 경제가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아베가
아베노미스의 현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관광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오사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도쿄라든가 나고야는 자동차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고 나머지 도시는 거의 관광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죠. 특히 삿포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지방 25개의 시는 계속적으로 25년간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론은 향후에 고령화, 초고령화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있는 한은 도쿄처럼 지역의 중심인 도시, 상업도시는 결론은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단기 차익이 유효한가라고 할 때 그런 지역을 살펴본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없겠죠. 노후 대비로 뭔가 돈은 벌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시 위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만 가격 상승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은 아파트와 다세대로 볼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는 yes, 가격이 올라, 다세대는 no, 다세대는 사는 순간 손해라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할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생각, 남의 생각만 따라가서는 안 겠죠.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땅값이 오르는 지역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땅값을 제가 따지냐고요? 최근에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아파트값 분양가에는 땅값이 56%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땅값이 오르는 지역, 가격 상승인 지역은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다세대는 땅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가격이 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세대도 땅값이 오르는 한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수요자 유입.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아파트만 거주하나요? 돈 없는 사람도 수요자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상가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에만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다세대를 찾는 사람이 많을 거고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이 유효한가라고 할 때 아까처럼 일본의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 바로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나고야가 됐듯이 이런 도시 지역을 선택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데 그럼 사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딘 곳인가, 사야 할 곳은 어느 것인가를 또 꼭 집어질 필요성이 있겠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요? 어느 블록이 있습니다. 어느 블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블록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고 학교가 있어요. 그럼 블록이 좁은데 단독 다가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런 1번 지역과 2번 지역은 아파트도 별로 없고 학교도 없고 순 단독 다가구만 많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사실까요? 당연히 1번을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을 왜 사면 안 되냐 하면은 그 지역은 단독 다가구를 부시고 결론은 다세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세대 새로운 신축과 오래된 구옥들은 비교가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뭘 선호할까요? 신축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면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아파트 값이 싼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쌀까요?
교통의 편리성이 도모가 안 돼요. 어디까지? 강남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30분이 지나야 강남에 출근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지역이 출근하기 편한 지역이 바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1번도 결론은 어떤 지역 결론이냐면 직주 근접형, 직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 교통의 편리성을 둔 지역, 이런 지역이 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특히 남양주하고 구리를 따질 때 구리가 더 가깝지만 남양주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서울과의 근접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성을 도모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편리성이 안 따라가면 결론은 아파트 값은 싸요. 이런 지역은 결론은 단독 다세대가 아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단독 다세대가 들어가 봤자 결론은 아파트 값보다 싸기 때문에 금액이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소액 투자로 차익을 기대하려면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따지면 반대로 비싼 지역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약만 남발하는 지역이에요. 공약만 남발하다가 꺼지면 위험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00년대 후반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유도 정비구역, 그다음에 마포라든가 이렇게 한강 전략 정비구역에 있어서 어떤 발표를 했어요. 한강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비싸게 샀던 물건들이 결론은 꺾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샀던 지역의 개발이 취소되면 결론은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민간 자본이 유입될 곳, 민간 자본이 유입이 안 되고 개발 호재만 있다 하면 결론은 그거는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의 돈이 넘쳐난다면 민간 자본이 안 들어가도 결론은 개발이 진행이 되겠지만 정부의 결론은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 1분만 하더라도 집주근접형 지역이 계속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25년간 떨어졌다는 거 명심하셔서 들으시고요. 절대적으로 싼 지역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유입될 곳이 어딜 곳이래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기업이 입주가 되면은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입주할 곳을 콕 집어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모든 거 다 궁금하시고 소액 투자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차익 좀 보고 싶어요. 나 정말 간절해 하시는 분들 02-316-0000 김정면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바로 알기 시간에는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 차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김정미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도 챙겨가시고 1:1 상담 받으시면서 고민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트렌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첫 번째 핫트렌드 매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매물 갖고 오셨나요? 네. 물론 소액으로 단기 차익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월세를 난 똑똑똑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미 임차인이 맞춰졌습니다. 뭘로요? 깔끔한 부동산으로 임차인이 맞춰졌기 때문에 내가 관리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부동산 맞춰졌으니까 관리 굉장히 수월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을 둔 매물입니다. 자,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6분 거리가 되겠고요. 자, 상가 홀에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으니까 세입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대지는 17.29, 실사용 면적은 35.19제곱미터, 총 5층 중에 1층입니다. 이 실사용 면적은 바깥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금액적인 보신 분 이렇게 상가 1층 건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고 월세가 벌써 임차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2,065만 원, 월세시는 4천만 원 투자로서 이자를 내고도 한 35만 원? 그 정도? 35만 원에 40만 원 정도 남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거리가 이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던 매물이라는 거죠. 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상가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이고요. 4m, 8m 바로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향후에 100만 평 연구단지 조성이 이루어질 곳인데 그 부분을 바로 4, 5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특구 지정입니다. 용적률 상향이 근접한 지역이라면 용적률 상향이 된다면 건물이 높게 올라갔죠.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고 그만큼 장사도 더 잘 될 지역으로서 매출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증가가 된다면 매매 금액의 차익도 가감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바로 두 개 동상가가 들어와 있어서 단지형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이 매물은 우리가 양재역에서도 도보로 가능한 매물이고 주변에 또 버스도 굉장히 많고요. 21m 도로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로도 1분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개발 가능성이라 청년주택 사업 검토 1순위 지역입니다. 왜?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재역 주변에 많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특히 고급 인력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도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막 밤에 싸움 나거나 정말 무차별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주하는 층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의 층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연구원들이 많다는 거, 은행가가 또 바로 본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자골목 형성되어 있는 데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다는가, 주택가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요. 카페 거리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상권이 뚝 떨어져 있어서 혼자만 되면 절대 찾아올 일 없습니다. 같이 윤활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권이 많이 형성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나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나 소액 투자해서 월세 받고 싶은 분들 가능하겠죠. 다세대 주택 3억짜리 이런 것들은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요거는 4천만 원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감하게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월세 잘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뒤에 이렇게 또 테라스 지역까지 있어서 부동산 하시면서도 손님한테 고급적인 부분도 바로 매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3면 통유리로 이미 시설이 돼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있죠?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는 2,065만 원으로서 월세 시 대출을 활용한다면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월세 물건 노려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김정미 원장 찾아주세요. 02316-0000입니다. 네, 1층 상가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이미 임차인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잔금 치름과 동시에 다음 달부터 바로 월세세 올려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또 입지와 가격 경쟁력 워낙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시 우려도 굉장히 적은 매물이라 하시니까요. 꼭 김정미 원장님과 상담하시고 또 좋은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같은 지역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같은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빠꾸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금액에 메리트가 있는 매물입니다. 요즘 현재로는 3억 2천만 원 이하 매물 없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같은 건물이라서 방 2개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베이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향의 매물입니다. 대지 17.29 실사물적 35.19 매물이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2층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준공 다음 달 예정으로 준공 서류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억 9,500만 원. 요즘 투룸 이 정도 금액은 없죠. 얼른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억 9,500만 원이고 전세시는 얼마 투자요? 2,500만 원. 놀라셨죠? 전세시는 2억 7천만 원 예상해 볼 때 수익 투자금은 2,500만 원, 월세시는 3,110만 원 활용하신다면 월세시는 9,200만 원 투자. 아까 상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상가는 월세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소액 투자로 2,500만 원 요즘에 이런 물건 없어요 하고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일단 우수한 상권 형성이 되어 있고 건너편에 서초구청이라든가 앞에 블랙야크 본사라든가 삼성전자 R&D센터, LG전자 KT연구센터를 바로 버스 정류장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곳들은요, 저하철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나오기 좋은 거리가 바로 이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수한
임차인을 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내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수한 임대, 연구원들이 많은 지역에 임차인을 내가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GTX 개통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의 편리성으로 가격 상승 더욱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한 금액이 일단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개발호재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GTX라든가 하림에서 파이시티 부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시면은 지상 40층으로 연면적 83만 평. 이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림에서 파이시티 자리를 인수한 부분이라든가 GTX 부분이라든가 100만 평 연구단지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발 호재가 추후에 더욱더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메리트도 있지만 미래 가치가 정말 많다라는 결론적인 일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일단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지영 다세대 웅장하다. 매매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2억 9,500만 원 전세를 놓으시는 2억 7천만 원 예상해 본다면 2,500만 원 투자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남양의 2,500만 원 투자의 매물로서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죠. 자, 소액 투자를 난 단기 차익 올려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가감하게 김정미 원장을 믿고 따르신다면 0231-0000으로 1대1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핫트렌드 매물 모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알찬 매물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또 전화 또는 문자 이용하셔서 상담 신청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자님이 신청해주신 엔딩곡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1877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블락비의 로맨틱하게 들으시면서 김정미 원장님의 두 가지 트렌드 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도 나 같다면 잘 될 거야. 두 눈을 감은 채 내게 기대. 매일 밤 내 꿈에서 보는 그때 서로 알게 된 게 벌써 언제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던 그대. 왜 네가 자꾸 내 꿈에 이제는 나는 너를 너무 원해. 일기에 유치한 사랑 노래 보면 얘가 대체 왜 이래. Baby 내 맘은 핫뜨거 너를 조금 더 알고. Romantic 첫 페이지 내가 열어줄게 Go lady 겁내지마 둘의 시간 긴장하지 말고 Look at me now 그대와의 사랑 천국의 산책 여보는 것만은 달콤해. 매일 밤마다 같은 꿈 나라 이제 그대도 나 원해. 아주 로맨틱하게 말할 거야. Let me tell ya 너도 나 같다면 잘 될 거야. You know why 눈을 감은 채 내게 기대. 매일 밤 내 꿈에서 보는 그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아무 없어. 불가능한 너라면 시작도 안 했겠지.